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항상 금요일 되면 좀 마음이 느긋해지죠, 그죠? 주말이 있으니까 좀 느긋해집니다. 그래서 느긋한 마음에 쓸데없는 소리부터 하고 시작을 하죠.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야, 이 채널 우리끼리만 알았으면 좋겠다. 남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죠? 대단히 섭섭합니다. 제가 무슨 숨겨진 맛집이라고 우리끼리만 알자. 물론 맛집에, 그죠? 숨겨진 맛집에 사람들한테, 근데 어디 뭐, 수요 미식회나, 백종원에 이런 데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면은 정말 불편하니까 우리끼리만 알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구독자 숫자에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에 연연 안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은근히 신경에 쓰이는 거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딴 데 보니까 세상에 그 동영상 하나에 몇만씩 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무 쓰잘데없는 물론 그 양반은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예컨대 뭐더라 뭐 LG화학을 나는 왜 LG화학을 샀던가 나는 왜 카카오를 샀던가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동영상을 갖다가 사람들이 몇만이나 봤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동영상대로 나는 왜 카카오를 샀던가, 나는 왜 LG화학을 샀던가, 그 동영상이 올라왔던 시기에 그때 LG화학이나 저 뭐죠, 카카오를 샀다면 지금 혼나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동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도 영상 올리면은 저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클릭하는 그런 채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와서 영상만 살짝 구경하고 나가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 눌러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구독돼서 열성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온 동네방네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카페나 또 친구한테 온 동네방네 알려서 좀 저도 남부럽지 않게 동영상 저 뭐죠 채널 구독자 숫자가 한뭐 몇십만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정권 채널보다는 글쎄요 제 자부하기로 퀄리티 면에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별로 많이 안 늘어서 솔직히 답답합니다. 뭐 혹시 사람들이 숨겨진 맛집처럼 이렇게 일부러 안 하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튼간 아이고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오늘 주가 올랐죠, 그죠? 주가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뭐 그다지 신동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얼마 올랐나요? 6포인트 올랐나요? 어, 뭐 어제 낙서했던 그 그림 그대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일목균형표 상으로 봐서 주가가 구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갈 길을 모르고 방향성을 잃고 갈팡질팡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구름 밖으로 나와버리면 푹 빠지게 돼 있고요.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구름 안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방 다시 날아가는 거고요. 물론 저는 구름 안에서 헤매다가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지금 ABC 파동에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타나면 아마 이게 새로운 상승 파동이 아니고 ABC 파동과 ABC 파동을 연결하는 중간 X 파동, 네, 중간 X 파동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루한 장상은 좀 더 이어지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봉을 살짝 볼까요? 이 분봉인데요. 이거 5분짜리 봉입니다. 5분짜리 봉인데 5분짜리 봉을 보면은 아침에 계산가 10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별볼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름 근처에서 그 전까지는 계속 하락세였고 그러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5분봉이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구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름 근처에서 맴돌고 있으면서 오히려 아침에 개장가라든지 상승폭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전형적인 구름 안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일봉 안에서 그 일봉으로 볼 때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방향성을 잃는 이런 파동의 전형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다음 주에도 뭐 이런 양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죠. 구름에 약간의 지지를 받고 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반등폭도 미미했고요. 역시 구름 안에서 자칫 갈 길 잃어가는 이런 모습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예컨대 코스닥에서 지수와 관련되는 종목 같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일단은 뭡니까 매도라도 다진 매도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슨 지수를 거래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약간 지수로 봤을 때 코스닥과 관련되는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다진 매도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들을 오늘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파동상으로 어떤 위치인지를 재빨리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보시면은 1, 2, 3, 4, 5가 완벽하죠, 그죠? 완벽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하락세잖아요, 그죠? 하락세에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이게 된다는 이야기는 하락세가 임팔시브 웨이브, 다시 말해서 하락 파동이 이제 충격 파동이라는 겁니다. 충격 파동. 그러니까 다섯 개의 파동이 내려왔죠, 그죠? 5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정 파동에, 여기가 5번 파동의 상승 파동의 5번 파동이 끝이고 지금 조정 파동이 어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5와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A, B, C 해서 3파동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5파동이 이어지는, 위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 위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5, 3, 5가 되면서 5, 3, 5 파동이 되면서 이거는 지그재그 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그재그라면 여기서 반등할 때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반등의 폭은 하락폭의 34만 7천 원부터 이 바닥이 얼마냐 28만 2천 원까지, 재빨리 계산이 안 됩니다만은 하여간에 34만 7천 원부터 28만 2천 원까지 대략 한 6만 원 빠졌나요? 61.8%가 맥시멈이 되겠죠. 6636 한 3만 5천 원 정도 오르겠네. 그러면은 28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 얼마입니까? 4만 원 잡고 32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 아니겠느냐. 32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죠? 뭐 대충 지금 제가 계산을 갖다가 엉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암산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의 목표가 될 거다. 통상 기준선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혹시라도 잘하면 갈 수 있지 않겠냐. 네이버 지금 살까요? 아니요. 반등하는데 추세가 하락세인데 이제 반등할 텐데 32년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매수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제가 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어제 팔았던 오늘 팔았던 조금이라도 오르면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2만 원을 기대하고 안 팔고 있다가 만약에 30만 원까지 갔다가 확 밀릴 수 있으니까 약간 간에 반등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량을 줄여 가시는 것이 요즘 같은 조정 장세에서 살아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네이버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카카오도 막 비슷한 그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카카오도 잘 모르겠으면 제가 어떻게 뭘 보라 그랬죠? 파동을 RSI 보면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하락 파동이죠. 그러니까 또 뭐 지그재그 정도의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구름의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겠는데
뭐 여기서 정확하게 교조적으로 따져가지고 42만 원에서 바닥이 얼마입니까? 35만 천 원까지 계산해가지고 빨리 계산은 되네. 7만 원인가요? 계산해서 7만 원에 61.8% 계산해가지고 그까지 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으니까요. 61.8%안 될 수도 있고요. 50%에 그칠 수도 있고 38.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비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의 반등이 있을 것 같다. 통상 뭐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야간 간에 카카오 그 다음에 반등이 예상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조금 오늘 빠졌습니다만은 뭐 500원 빠지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반등이지 않겠냐는 거죠. LG화학도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쁘게 그리지잖아요. 그리고 반등이 있을 거다. 구름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그죠? 아마 오늘도 16,000원 올랐는데 뭐 반등은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고 사실은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반등하니까 이거 살았다.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빨리 팔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어제 제가 뭐 그래도 구름 밖으로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어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구름 밖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아침에 개장가도 호기있게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그냥 뭐 장대는 아니고 음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그림을 그려놨을 때 어제 그림 그릴 때 제가 뭐라고 그렸습니까? 나가긴 나가겠지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아마도 SK 하이닉스 그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구름 밑에서 그냥 뭐 어둠침침한 그늘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사정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죠. SK 하이닉스였고요. 자, SK텔레콤도 뭐 비슷한 그림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파동을 세어보니까 5개로 잘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3 정도로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다면 SK텔레콤도 아마도 반등은 예상되는데 이게 3이었다면 이것도 3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3, 5가 되는 블렛 조정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아마도 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 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예상에 불과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335가 뭔지 535가 뭔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도 남부럽지 않게 교육 관련해서 강의 영상들이 잔뜩 있습니다. 특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관한 영상이 친절하게 파동이란 무엇인가로 파동의 기본으로 출발해가지고 파동의 법칙, 뭐 파동을 계산한 방법, 잠깐만요.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긴급 뉴스가 떴다고 하는데 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급 뉴스가 뭐냐니까 지금 제가 5시 5분 현재 조금 전에 나온 건데요. 국정원이 공무원 비살이 김정은의 지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제 그저께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때문에 저희 기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아니라고 하네요. 무슨 간에. 그래서 SK텔레콤 좀 반등은 이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예상된다는 거죠. 이 335가 무슨 말인지 535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걸 보시라고 교육 영상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동도 개통도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로서는 뭐라 그럴까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동 여전히 아직까지 계산 못하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야간 뭐 이 종목 이제 기준선에서 일목으로 본다면 기준선에서 딱 걸렸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구름의 지지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약간 반등이지 않겠냐라고 뭐 희망인지 기대인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100원 올랐네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구름 밖으로 나갔죠. 그죠? 오늘 반등했습니다만은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내려간 종목의 경우에는 무섭다.
무섭다. 어디가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RSI도 아직까지 30 밑에 내려갔습니다만은 얘가 30 밑에서 30 위로 올라가야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 거지. 아직 이날을 오늘 더구나 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 이 종목도 장중에는 또 66억 5천원까지 더 밀리기도 했는데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때 66억 5천원이 바닥이냐 이게 바닥이냐라고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RSI가 반등해봐야 여기가 바닥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다음 주에도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반등한다면 다음 주에도 얘도 올라가지 않겠냐고 기대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 바로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일단 타진 매도하고 일단 털고 일부라도 털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무조건 던져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조금 반등은 예상됩니다만은 아무래도 1차 전환선, 2차 기준선 그저까지는 가지 않겠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왜 현대차, 기아차는 안 합니까? 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 또 넣었죠. 현대차, 기아차부터 또 보죠. 현대차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요. 현대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RSI는 떨어지고 있는 소위 괴리 양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종목들 예컨대 카카오나 네이버나 또는 뭐 SK텔레콤이나 이거 SK하이닉스군요. 예컨대 카카오나 네이버를 본다면 LG화학이나 다 본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아까 뭐였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삼성 어디 갔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하락폭이 커졌잖아요. 그죠? 예컨대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 아직까지 구름 밑에 안 내려갔습니다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상당히 하락폭이 커졌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현재 어떤 상태냐? 이제 기준선 밑으로 딱 내려갔습니다. 그죠? 다른 종목 오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수가 플러스일 때 시가총액 2위 종목이 그래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고 싶다고요? 글쎄요.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잘못하면은 물론 반등하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 그때 사면 되는 거고요. 아직은 요때는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잘못하면 자칫하면 얘가 내려와서 구름 상단까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네이버 거꾸로 볼까요? 지금 네이버가 현대차가 여기라고 여기. 그죠? 기준선 밑에 딱 내려오면 딱 걸리는 여기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물론 그 다음날 잘 올라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네이버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로 보면은 기준선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구름 상단까지 갔죠. 그죠? 구름 상단까지 왔잖아요. LG화학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얘가 구름 상단이 아니라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하단까지 밀렸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차 여기서 산다고? 여기서 산다고요? 와, 무섭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좌에 현금 있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죠? 뭔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 주가가 원래 올라가는 바람에 바보 같은 놈 말이야 사라는데 사지 말라 했다고 라고 욕을 들을지 모르겠으나 거듭 이야기합니다만은 리스크와 리워드 워자를 어떻게 써나 리워드를 항상 비교해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RSI도 내려가고 있어. RSI가 바닥이라고 RSI가 30m 내려가 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추가로 내려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리워드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얘는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 기준선도 무너져 있고 했는데 더 떨어질 리스크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제 말에 맞다는 이야기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진짜로 봐서는 리스크가 커 보인다는 말입니다. 기아차 똑같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는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기아차 그렇죠? 이랬고, 그 다음에 RSI는 이날 여기서 매도해라 그랬네.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안 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기준선 밑으로 밀렸던 주가가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구름 밖으로 나오면, 이 구름 밖으로 나오는데 이 반등할 거야 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요. 이제 RSI가 조금 바닥이니까 좀 반등은 하겠죠. 이제 여기서 내일만 되면 주가가 오르면은 RSI가 30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아마도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구름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과거와 같은 구름 위에서 날아가던 이런 멋진 상승 추세가 다시 재개되기는 확률적으로 높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리온을 말씀드렸더니 셀트리온 제약도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시가총액 내지는 모든 종목을 여기 시장 코멘트 할 때 다 말씀드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 하는 김에 셀트리온 제약 똑같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꼴을 보면은 아시죠? 그러니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어쩌라고요? 기준선 밑으로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팔고 보는 거죠.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샀다, 얼마에 샀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팔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RSI가 30이 돼서 싹 돌았었으니까, 주가가 싹 돌았었으니까 똑같이 다음 주에 아마도 얘도 마찬가지로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승이 아니고, 제가 상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용어를 쓸 때 상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한자로 멋있게 쓰자. 반등이라고 써요. 반등. 그죠? 반등이라고 쓰잖아요. 한자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한글로 쓸까요? 반등. 네? 반등이 뭡니까? 추세가 아니고, 근데 이건 상승이고 떨어지다가 조금 빠지는 거, 오르는 거, 이게 반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세에서 약간 또 올라서는 거. 그죠? 이건 하락이지만 상승하다가 조금 밀리는 거. 이거는 뭡니까? 조정이라고 그러죠. 조정. 그죠? 조정. 이거는 뭐야? 상승. 이거는 내려가다가 반등하는, 오른 거, 이 반등.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뭘 예상한다고요? 반등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커버가 됐는데, 우리 관심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든 또 코리아 서킷이든 결국은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다 손절하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인스코비도 마찬가지로 아마 인스코비는 손절보다는 수익을 내고 아마 틀었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계산가가 여기인데, 여기 계산가인데 장중에 쫙 올랐다가 결국은 매물을 얻어맞고 내려와서 마감가가 여기서 마감되죠. 그죠? RSI는 이미 진작에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예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수렴, 저는 항상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위쪽으로 수렴 달리는 게 이게 아주 강력한 매물을 뜻하거든요. 주가가 뜨기만 하면은 위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가가 견디지 못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죠? 견디지 못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스컵이 뭐 다 파셨으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오늘도 안 파셨다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인스컵이는 우리 여기 타임라인에서 뺄 겁니다. 파시라.
도망치는 것이 최고다 라는 말입니다. 자, 뭐 시장이 있고요. 이제 해외 시장 잠시 살펴보죠. 나스닥 지수 말씀드렸듯이 반등했죠, 그죠? 지우고 볼까요? 자, 이거 뭘 눌렀지? 자, 지우고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보면 아직까지 이거는 파동으로 잘 안 쓰지는데 굳이 말한다면 1, 2, 3, 4, 5가 아니고 막 A, B, C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파동, 여기 또 B 파동이고요. 또 C 파동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다시 그럴까요? 여기가 A이고 B이고 C이지 않겠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아마도 구름이고, 그래서 아래에서도 바닥권이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요는 이게 A, B, C로 끝날지 아니면 1, 2, 3, 4, 5가 될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약간 일단은 아래 사이도 그렇고 해서 약간의 반등은 예상됩니다.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보니까, 근데 F를 보니까 애플이 역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 사이도 현재 이렇게 바닥으로 돌아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반등이 예상되니까 구름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반등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얘가 올라가봤자 전환선에 걸리거나 아니면 후행 스팬으로 봐가지고 아마도 이 정도 수준에서 걸리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약간 역시 마찬가지로 애플도 반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그러다 보니까 또 댓글에 뭐죠? 나스닥 중에서 사람들이 요새 엔비디아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도 봐주세요. 뭐, 보죠. 뭐 보는 김에.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파동으로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죠? 파동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아직은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조금 전에 보았듯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려오면은 뭡니까? 이제 구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등하면은 거꾸로 기준선에서 아무도 저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뚜렷한 추세가 보이지 않는데 이미 589달러에서 고점을 만들고 조금씩이나마 점점 조정 양상으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래 사이도 벌써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 이미 진작에.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는 상승 추세이지만 조정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숨길 수 없는 현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뭐 나왔죠? 엔비디아 있죠? 그다음 아마존. 아마존 말씀드렸듯이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죠? ABC인가요? 아직도 파동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구름 안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는 1, 2, 3, 4, 5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이게 아마도 이렇게 되는 꼴을 봐서 아마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이 300달러까지 갈까요? 라고 어떤 분 하셨는데, 300달러는 구름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이게 A, B, C가 되려면 최소한 이게 C는 최소한 저점이, 진짜본 저점이 329달러였으니까 329달러보다는 좀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 자, 환율. 달러 대 원화 환율. 보시다시피 제가 그림을 그려놨던, 화살표 그려놨던 그대로 요 사이에 있는 갭을 메꿨죠. 지우고 볼까요? 요 사이에 있는 갭을 메꿨고, 요 갭이죠, 그죠? 요 갭인데, 요 갭을 정확하게 메꿨고요. 아래쪽에서 바닥 매수 신호 나타났으니까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우리 달러 인덱스를 보았습니다만, 달러 인덱스는 아마 이미 구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좀 더 상승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조금 반등했는데, 금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재밌는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트윈 데피싯과
gold to S&P 500 레이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트윈 데피시트 뭐냐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써놓듯이 퍼블릭 데피시트 재정 적자하고 그다음에 커런트 어카운트 데피시트 밸런스 경상수지 적자예요. 이 적자 결국은 재정 적자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거니까 정부가 부채를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 세출이 많은 재정 적자 부분을 메꿀 것이고 그 다음에 커런트 어카운트 데피시트는 뭐냐니까 경상수지 적자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거니까 그 수입이 많은 만큼이 달러가 증발되어 가지고 소위 증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더 많이 발행이 돼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럼 해외로 나가면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될 테니까 결국은 트윈 데피시트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시중에 달러 자금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플레가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그럴 때 그 트윈 데피시트과 골드 투 S&P 500 레이쇼가 뭐냐니까 금 가격이 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파란 색깔 하얀 색깔이 높으면 금 가격이 주가보다 비싼 거고요. 내려오면은 금 가격이 주가에 비해서 싼 거죠. 싸다 0.3이니까 뭐 그다지 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두 개의 비율을 따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되게 이게 골드 S&P 500 레이쇼와 트윈 데피시트이 재정 적자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금값이 S&P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요.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면 금값이 S&P에 비해서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비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설명했듯이 쌍둥이 적자가 늘어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실물 자산인 금 가격이 주식 대비해서 비싸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비슷한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트윈 데피시트는 이만큼 늘었어요. 당연하죠.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달러 찍어가지고 양적 완화로 이리 돈을 풀었으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재정 적자 폭이 엄청 늘어났어요.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토탈 재정 적자하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를 합치면 토탈에서 24%가 돼요. 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주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그다지 높지 않다고요. 따라서 과거의 트렌드를 본다면 트윈 데피시트 재정 적자가 많을 때 경상수지 적자가 합해서 많을 때 금값이 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쌌고 적자가 많지 않았을 때 금값이 상대적으로 주가에 비해서 쌌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에 비해서 이게 낮다면 옛날의 트렌드로 따라간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금값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금값이 주가에 대비해서 금값은 상대적으로 비싸져야 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금값이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차트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크레스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흥미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보다시피 여기서 만든 자료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금값은 주가 대비해서 무지하게 싸다는 거죠. 그렇죠? 무지하게 싸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금값은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폭락해서 그죠? 금값은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금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거나 아니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금값이 폭등해가지고 금값이 주가 대비해서 비싸지거나 아니면
주가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는데 주가 오른 데 비해서 금값이 왕창 오르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값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다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 지표는요, 주가로 봐서는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왜요? 금값이 비싸지면은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그죠? 금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의 값이 비싸진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로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자, 뭐 이런 정도로 35분이나 했네. 이런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라는 다소간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LG전자도 질문이 올라왔던데, LG전자는 파동을 매기는 게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LG전자의 파동을 매기는 방법을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육 영상으로 파동 매기는 방법의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말에 만들까 하니까 종목이 궁금하시겠지만 저한테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종목 분석에 대한 시간을 조금만 덜 주십사. 너무 많이 종목 문의를 올리지 말아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쌓여있던 종목 분석은 당연히 오늘 저녁에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